정부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업 성과가 드러나는 지자체도 있지만 고창군은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많았던 전북 서남상공회의소가 새롭게 단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 일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전북소방관의 한 끼 급식 단가가 인천 지역에 비해 절반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집단 급식소도 없어 환경 개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전세버스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사업 성과가 눈에 보이는 지자체도 있지만 아직 기금 집행도 다 하지 못한 지자체도 수두룩합니다. 특히 고창군은 전북 지자체 중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편인데요. 그 사정을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창군이 지난 2022년 신혼부부와 청년창업농이 거주할 보금자리를 짓겠다고 밝힌 버스터미널 일대입니다. 이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2022년도와 2023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70억 원이 지원됐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전북 지역 2022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이 76%인 것에 비해 고창군은 41%로 가장 낮았습니다. 2022년도와 같은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은 2023년도 기금 집행률도 11%로 지난군과 함께 꼴찌를 면치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기금사업 평가와 배분을 할 때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금을 써서 사업 성과를 낸 지역이 유리한 것인데 고창군의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기금사업 시행 3년이 지나도록 행정 절차만 밟고 있는 겁니다. 고창군은 주택을 터미널과 주상복합으로 조성하려고 했지만 LH와 협의 과정에서 분리된 건물로 짓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22년도에는 당초에는 분리건축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23년도에 저희가 복합건축으로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LH에도 참여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LH하고 다시 사전 협의를 해보니까 복합건축은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해서 저희가 분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보금자리 조성사업 기금은 빠르면 이달 안으로 LH와 협약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혼부부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와 거의 협의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집행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호남부권 어울림마당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요. 성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창군은 신혼부부와 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공사는 내년 말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가 2031년까지 매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인구 감소 지역에 배분할 예정인 가운데 고창군의 저조한 기금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읍시 영파동 정읍천에서 포획한 원앙에서 검출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군산 만경강에서 발생한 이후 도내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검출 지역 반경 5m 안으로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막고 방역대에 있는 가금류 농가 63곳에 대한 예찰에 들어갔습니다. 8일 오전 11시쯤 김제시 백산면의 한 특장차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고소 작업대와 장비 운반기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30대 몽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전북 서남상공회의소가 새롭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시설 일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인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 서남권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전북 서남상공회의소가 우여곡절 끝에 신축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읍 롯데마트 근처 545제곱미터 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각종 자격 검정을 치를 수 있는 시험장과 사무공간,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 개개의 것이 아닙니다. 전국 시민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 회관을 짓고 나니까 대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정읍시는 이 새 건물을 짓는데 보조금 2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남상이 측 자부담금은 9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70%를 정읍시가 분담한 겁니다. 새둥지를 튼 이 터는 원래 정읍시 소유였는데 36년 된 옛 서남상이 건물, 땅과 맞교환한 겁니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부당 지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소 고발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나오고 우리 정읍구청 상공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더 큰 일을 해주시고요. 최근 김제 지역이 분리되면서 정읍과 고창, 부안지역 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게 된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지도 어느덧 8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소방관의 한 끼 급식 단가가 인천 지역에 비해 절반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은 8일 전북 소방관의 한 끼 급식 단가가 3,920원에 불과하다며 집단 급식소 설치 등 처우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인천 지역 6,887원의 57%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 시급한 문제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집단 급식소가 도내 소방관서에 단 한 곳도 없다며 환경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일 아침 7시 5분쯤 김제시 공덕면 전주군산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전세버스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자 1명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이어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를 중심으로 폐렴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전염력이 높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육기관과 학교 등의 대규모 결석 사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폐렴 증상과 달리 기침 없이 열감기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의 공공의료원 소아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료를 기다리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고열, 기침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렴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만 12세까지 학령기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4급 법정 전염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 침방울을 통해 전파된 균으로 감염됩니다.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는데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심한 기침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5일 이상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가 잘 듣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기침 없이 열감기 증상만 보이는 이른바 조용한 폐렴도 나타나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은 없어요. 근데 고열만 치니까 엄마들이 단순하게 열감기, 목감기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개인 병원, 다른 병원에서 이 목이 이 정도로 부었을 경우에 이렇게 고열 40도까지는 치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엑스를 찍었는데 폐렴이다 이래가지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난해 말부터 유행 조짐을 보였는데 올 들어서는 확산세가 더 커졌습니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매주 800명에서 1000명 안팎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2주 정도로 비교적 길어 명확한 감염 경로를 찾기 어려운 만큼 X선 촬영과 균 검사 등으로 빠른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 가까이 되는 긴 잠복기와 증상 지속 기간 때문에 격리 기간을 지정하기 어려우나 학교 등의 단체 생활 시에는 발열과 심한 기침이 있는 시기에 격리 및 가정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폐렴의 경우 의사에 의해 괜찮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방치하면 타인에게 옮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호흡곤란, 청색증 등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 폐 손상 등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다른 사람의 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 새벽 2시 10분쯤 만취 상태로 익산시에서 김제시 한 도로까지 약 9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시동을 켠 채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03%로 측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10일 전주 김제 완주축협 김제지점 앞에서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28일까지 서명 접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북도당은 김 여사의 공천과 국정 개입 등 국정농단 규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를 비판하고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을 위한 특검 도입을 전북도민의 요구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가운데 76개 주요 상권 중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 신시가지로 사업체당 9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동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요 상권 사업체당 연 매출액은 신시가지가 8억 9,990만 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전주는 신시가지와 함께 서신동과 노송동도 각각 8억 8,480만 원과 8억 1,030만 원으로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익산은 부송동이 7억 9,260만 원으로, 군산은 나운 사거리가 5억 7,360만 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상권으로 분류됐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완주는 전북 혁신도시가 4억 9,18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읍은 정읍 시외버스터미널 4억 3,250만 원, 남원은 남원 우체국이 3억 8,660만 원, 김제는 역전시장이 2억 5,620만 원을 기록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8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